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뉴스를 못지않게 뜨거운 뉴스 두 가지를 저희가 엄선해봤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홍준표 의원, 윤석열 후보의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내 전화는 잘 받는 것 같다라고 또 얘기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던데. 자, 진위 여부 따져보겠고요. 청년들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 기재부 겁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돌직구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하투 전재 의원님 국회 일정 때문에 여의도로 보내드렸고 박정아 바르다박 선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이 홍준표 의원 소식인데 또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000만 뷰 청년의 꿈 홍준표 후보가 청년들에게 호응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댓글 소통 이어간다. 재밌는 청문 홍답이라고요? 청년이 묻고 홍이 답하고 요거죠. 청년의 꿈이라는 거는 사이트 이름 같은 것 같아요. 어플 이름 같아요. 자, 질문. 윤석열, 하태경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냐? 준표형, 나는 수영 못해요. 안 구한다는 얘기죠, 둘 다. 닉네임 류호정,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준표형, 특이한 분이시다. 장재원, 윤한홍 용서할 수 있나?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불행하다. 이 홍준표 후보가 좀 뒤끝이 긴 것 같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잖아요. 같은 경선을 치렀는데 대한민국은 불행하다라는 또 뒤끝 감정을 보였습니다. 요즘 순정 만화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힘들어서 꿈꿀 여유도 없다. 장인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성공해서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할 것이다. 연애를 해야 고민할 듯이라고 성심성의껏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답변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네. 저 센스 있는 재치 있는 답변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불행할 것이다. 라는 게 유독 돋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저거는 뒤에서 총 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선전을 치렀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당심에서 26년간 헌신했다고 하는 당심에서 밀려가지고 후보가 되지 못한 서운함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이에 청년들 표심을 많이 모아서 청년들하고 저렇게 플랫폼 만들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시는 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26년간 헌신했던 당에서 지금까지 공천받고 대표 2번 하고 대선 후보까지도 됐는데 지금 당원들이 그렇게 목매고 애타게 바라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인답게 도와드려야죠. 앞에 나서서 마이크는 못 잡아도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지요. 저는 좀 너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홍준표 대표답지 않다. 그래서 나쁘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박정아의 돌직구. 김영주 의원님. 네. 홍준표 후보가 마음이 풀리긴 합니까? 언젠가 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안 풀렸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안 풀렸다. 네. 언젠가가 언제라고 예상하십니까? 대선 전 아니 대선 후? 대선 전에 풀려야죠. 그게 의미가 있죠. 뭐 본인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다음 대선의 꿈을 꿀 수 있다. 예. 뭐 바이든을 모델로 삼겠다. 할 수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모든 그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을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냉정하게 좀 생각할 여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청년 플랫폼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표들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일부 탈당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로 가지 않고 있다. 홍준표 말하자면 의원 때문에. 그러나 지금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듯이 방금 앵커가 얘기했듯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언짢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정당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말하자면 홍카콜라가 좋아서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을 시간이 갈수록 다 안아서 갖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 찍으라 한다고 누구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홍준표 후보가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는 마음이 안 풀린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홍 후보 탓만 할 것 또한 아니에요. 이것 또한 포용하고 아울러 내는 게 후보의 리더십일 텐데 또 이거를 잘 아울러서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것도 평가의 잣대가 될 터인데 윤석열 후보의 전화를 애석하게도 홍준표 의원이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찾아가야죠, 사실. 전화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찾아가야죠. 조금 뭐하고 뭐해도 아니 꽂고 뭐해도 찾아가야죠. 윤석열 후보, 홍 의원님 제 전화 아직 안 받으시더라. 조금 더 쉬시겠다는 생각이신 듯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 홍준표 의원의 말은 이번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대선은 처음이다. 어쩌다 선진국 시대 이런 양아치 대선이 됐는지 여의도 정치 26년 보낸 제가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죄송하다라는 얘기와 글을 하고 있고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할 것이다 라는 SNS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만나서는 윤 후보 지원 의사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하셔도 그 홍준표 후보와 그 유승민 후보는 전화 안 받으시더라라는 사실입니까? 구체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5번을 안 받으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전화를? 있던데요. 그 한번 전화해 보셨나요, 유승민 후보한테? 저는 저도 그 중에서 일부 후보와는 소통을 하는데 제 전화는 잘 받으십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님을 설득을 대표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같이 하자고. 제가 설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한테 설득되어서 오시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예, 당연히 후보가 나서야죠.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후보가 나서야 된다. 이재명 기자, 뭐 20년 넘게 정치부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 많이 보셨을 텐데 홍 후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취재하셨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도 캠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자 이런 홍준표 후보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재명 기자의 어떤 꿀팁. 자 여기서 어떻게 오늘 공개를 할까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홍준표 오늘 할까요? 의원의 성향상 쉽게 풀릴 분은 아니시죠. 그렇죠. 어려워요 이거. 아닌데, 다만 이제 대의를 가지고 풀어야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글쎄,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이런 상황을 자주 보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상황 자주 보지 못하죠.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대부분 다 어떤 휴직이라고 할까 휴식기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청년의 꿈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거죠. 그러니까 참 보기 드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어느새 청년 정치인으로 그렇죠. 뭔가 거듭나 있는 거듭나 거죠. 있어요. 그러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 굉장히 부담스러운 숙제를 안게 됐죠. 왜냐하면 만약에 홍 후보가 그냥 휴직기를 가졌다면 오갈 데 없는 2030 남성 표심이 물론 이재명 후보한테 갈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윤석열 후보 쪽으로 흡수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거를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커뮤니티에서 딱 똘똘 뭉쳐서 갖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거다 윤석열한테 못 그런 점에서 가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숙제가 생겨 있는 건데 근데 끝까지 자, 그러면 전화 안 받을까요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이런 건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홍준표 의원의 성향상 뭐 개별적으로 물론 이제 뭐 기습방문 이런 거 한다고 좋아하실 분도 아니고 기습방문 안 좋아한다. 근데 첫 번째 기습방문 안 예의가 좋아한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커뮤니티 이름이 청년의 꿈이지만 사실 청년의 꿈이라고 쓰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꿈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걸 가지고 저 기반을 가지고 5년 뒤를 또 이제 고민하실 텐데 결국 대통령의 꿈을 이루려면 결국 다시 당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번에 결국 당심을 놓쳤기 때문에 민심에서 이기고도 그렇게 큰 격차를 뭐 한 자릿수 이상의 예. 격차를 냈던 건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당심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어떤 큰 지도자로서의 포용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꼭 뭐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도 당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테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런 대의를 바탕으로 해서 홍준표 의원의 마음을 돌리고 잡아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잡지 않고는 안 되는 또 그런 상황도 틀림없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서 여러 번 이제 공을 들여야죠 계속.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뭐 이런 얘기. 예컨대 제 다음은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선배님 아니면 정권 교체 안 됩니다. 뭐 이런 수식어들 이런 거 좋습니까? 도움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아 도움 안 돼요? 왜요? 왜요? 정치에 다음은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아무리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후보를 점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다음에 누구다라는 말은 금기군요. 금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모든 정권을 알겠습니다. 정성을 들여야죠. 정성을 들여야 한다.